예, 안녕하세요. 예. 어, 저는 오늘, 요즘 많은 회사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죠. 회사 안에는, 직원들과 사이좋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 요즘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조금, 신입사원들, 또 다양한, 또는, 시니어 직원들 중에, 일을 몰입하지 못하거나 근무 태도가 안 좋은 직원들, 다양한 직원들이 아마 우리 회사 안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회사 안에 소위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 직원들이라고 불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조직 내에 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잘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책이나 많이 좀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보통 노무사님들이 이런 강의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공개 강좌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많이 판례 중심, 사례 중심들로 많이들 접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강의들도 상당히 유익한데 저는 좀 그러한 맥락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좀 실제로 유형별로 또 회사가 고민하는 부분들,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좀 보면 좀 우리는 보통 제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 일을 못하는 직원, 태도가 안 좋은 직원, 또 신뢰관계가 안 좋은 직원, 이러한 직원들을 문제 직원들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책을 찾아보고 노무사로서 기업들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문제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형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내지는 징계 내지는 해고든 경고든 태도의 변화든 그 각각의 유형별로 회사나 내지는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그 문제 직원에 관련된 퇴직에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실제로 문제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들이 저희한테 질문한 첫 번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무사님, 걔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걔 권고사직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는 걔 해고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퇴직과 관련돼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유형들 또 실제로 그러한 퇴직과 관련돼서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우리는 잘못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 책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징계에 관련된 사항들 또 책임과 별도로 만약에 이 직원에 대해서 직무 전환을 하거나 내지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고민을 해야 될 때 어떠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된 우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과 상담을 하면서 문제 있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문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자나 회사가 취했던 행동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됐던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요 사례에서 요렇게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문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도대체 문제직원이 뭘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직원들이 과연 현실의 문제직원일까? 그래서 아까 세미나, 강의들, 목차들, 강의들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작년 12월에 요 몬스터 직원 대처법이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요분이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노무사 분이 쓰신 책이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가 내지는 취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러한 직원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좀 확인했었던 책들입니다. 아마 이런 책들이 왜 나올까요? 이런 직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의 강의들이나 세미나가 있다라는 얘기들 자체는 이러한 직원들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터를 전쟁터로 만드는 골치 아픈 인간 길들이기,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가는데 그걸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나온다, 설명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 직원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손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아마 다수가 해보셨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또 많은 독자들이 아마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제가 사람인이란 곳에서 통계 자료를 낸 그림을 하나 또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직원들을 문제 직원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문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퇴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통계 해놓은 자료들입니다.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팀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또 회사에 불만이 많은 직원, 근태가 불량한 직원,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을 우리가 문제 직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직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마 이 강의의 오늘 주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상한 달걀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달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달걀 하나가 상했습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아무리 멋있는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상한 달걀을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이 케이크는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문제 있는 직원 하나가 우리 조직 자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로 하면서 상한 달걀로 볼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따라와라. 그렇죠? 난 자아가 너무 강하다. 나를 좀 지켜줘라. 내 의견을 존중해라. 내 의견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또는 뭘 물어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겸손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참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가 되죠. 저 친구를 과연 믿고 일을 해도 되나?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방법인가? 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건드리지만 다 내 거야. 욕심이 좀 지나쳐서 모든 일을 다 본인이 하려 하고 남들이 하는 부분들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에 관한 모든 공과 빛을 본인이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안함을 주기도 하겠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미를 힘들게 하는 배짱이죠. 그 정리정돈도 안 되고 일의 납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상한 달걀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조직 내에서도 있을 겁니다.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세상인데, 임금도 욕할 수 있는 세상인데, 누구를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산재 강의할 때는 좀 많이 풀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들 하세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이 뒷담화가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꾸 누군가가 나의 험담을 한다라는 얘기가 내 귀에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전달됐을 때는 저 사람하고 일을 못 하겠어. 내 행동에 좀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쁜 요소다, 상한 달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슈퍼히어로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일은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본인만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협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 관리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성격이 급한 분들, 또 이직이 잦은 사람들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직원들, 또 상한 달걀의 영역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형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앞에서도 앞장표에서 퇴사하고 싶은 사람, 뒤에서 또 상한 달걀의 유형들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볼 거냐. 도대체 정말 다양한 유형들도 있고, 우리가 또 컨트롤해야 될 만한 영역,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형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유형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성과자들 있죠.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 그렇죠?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은 아마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유형에 맞게끔 또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근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각이 잦거나 근무지 이탈이 잦거나 결근을 하거나 또 결근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본인의 권리이기는 하나 휴가에 대한 사용 범위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정도로 좀 과도하거나 급격하게 급박하게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좀 악영을 미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또 2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내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험담을 하는 직원들, 또 유언비어를 자꾸 양탄하는 직원들, 또는 언행이 거친 직원들, 그렇죠? 요즘은 아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때문에 서로 언행을 조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 내에 저도 여러 회사들을 방문을 하다 보면 친분관계, 이제 회사도 하나의 또 하나 제일 많이 사람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분관계로 인해서 좀 반말, 폭언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언행이 거칠어서 문제인 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자존감이란 표현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한 달걀에서 보여드렸던 말씀들이기도 한데, 본인의 자존감이 강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죠.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자존감은 강하나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남을 탓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개인적 사정이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입니다. 그렇죠? 가정에 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채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채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다 문제가 있다, 직원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살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내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 그게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 주위 동료들을 좀 힘들게 하거나, 그 범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용하기엔 좀 그 한도를 벗어난 경우들이겠죠. 또 사생활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요즘 저도 노무사를 하면서 많이들 신기한 영역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뭐 안에서 내부에서의 뭐 부적절한 연애, 외부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회사와 연계돼서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채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뭐 회사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보다는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코로나 영역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들어왔었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직원 상호 간의 채무 문제로 문제들이 많이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노름, 그쵸? 이런 쪽에 빠져서 자꾸 동료 직원들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직원들을 보면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월급을 받아서 직원들을 갚아줄 텐데, 이 사람의 행위를 놓고 보면 어떤 징계를 하든지 해고를 하든 해야 될 조치들이 생기면 참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도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 직원들의 유형으로 하나 꼽을 수 있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는 한 2가지 유형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회사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이나 법률 문제로 가고자 소송을 걸거나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저도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하러 가면서 많이 좀 느꼈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쵸?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관리자와 내지는 경영진과의 대화를 녹음을 하고 그걸 퍼뜨려서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뭐 다양한 구분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 능력, 근태, 사내 근무 분위기 저해, 개인 사정, 또 신뢰관계, 한 5가지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의 유형들을 한번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 5가지 유형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직원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고민인데요. 그쵸. 요런 문제 직원이 있다. 근데 문제 직원이 있어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직원들이 그 정도가 심하거나 그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회사가 참 아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대리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뽑았던 김대리, 문제가 있는 김대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회사에는 내가 계속 있어도 비전이 없겠다. 이렇게 회사 오는 게 불편함과 힘듦이 있다면 나는 다른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보겠다. 조금 뭐 처우가 열악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직 면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직원 간의 관계 마찰, 또는 문제 직원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회사는 궁극적으로 비전들이 없다, 내지는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에 문제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기본적인 근무 질서가 흐트러진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태가 불량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꾸 늘어나죠. 그렇죠.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9시 10분에 오든 20분에 오든 30분에 오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사무실 근처에 왔을 때 한 8시 58분쯤 됐다라고 치면 내가 쭉 보니까 늦게 와도 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느긋하게 사무실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지각을 하면 관리자나 회사 차원에서 경고를 준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지각이 뭐 대단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가 흩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여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여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직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회사의 관리자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성과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군가가 문제 직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팀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각자가 각 본인의 역할들을 잘했을 때 낼 수 있는 생산성과 그걸 누군가가 메꿔서 하는 경우들 내지는 부족한 상태로 내는 생산성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 직원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문제 직원은 어떠한 지위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팎의 분쟁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회사의 신뢰관계가 없고 모든 문제를 법률 분쟁으로 한다는 경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비단 회사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의 분쟁들로 회사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도 좀 봤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직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도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문제 직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크겠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회사는 까딱 없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직원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관심들을 좀 갖고 있고, 앞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책들도 나오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직원이 있으면 회사들이 고민을 하죠. 근데 아마 이 고민의 방식은 항상 그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들이 하나가, 노무사님, 얘 어떻게 내보낼까요? 문제가 안 생기게 내보내고 싶어요. 권고사직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직기록은 얼마 정도 주면 한 달치 월급만 주면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 해고예고 수당의 문제인 거고, 한 달치를 준다고 해고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줘야 될까요? 또 얘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만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선을 시키고 다른 환경을 조성해서 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징계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서 이동 내지는 업무 전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들로 회사들이 문제 직원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